안녕하세요, 불량TV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요, 축구 역사에 길이 남을 골 베스트 18을 선정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월드컵 17살 결승전 골. 1958년 펠레의 첫 월드컵은 결승 무대까지 엄청났습니다. 1958 월드컵 결승 시점 펠레의 나이는 17세 249일. 이미 준결승에서 해트트릭을 터뜨리면서 최연소 기록을 작성한 데 이어서 결승 스웨덴전 멀티골로 월드컵 결승전 최연소 득점 기록도 세우며 최연소 우승 기록까지 휩쓸었습니다. 특히 경기 후반 10분 높이 떠오른 공을 받아 자신의 머리 위로 띄운 후 수비수를 제치고 나서 떨어지는 공을 발등으로 받아 연결시킨 골은 월드컵 역사상 가장 멋진 골로 꼽혔습니다. 월드컵이란 대회에 격이 올라가고 스타를 탄생시킬 수 있는 무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준 장면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1966 월드컵 유령골. 1966년 잉글랜드는 첫 월드컵 우승의 꿈을 안고 대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그리고 잉글랜드 대표팀은 잉글랜드 국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결승까지 승승장구했죠. 결승전 상대는 서독. 연장전까지 가는 승부에 10만 명의 관중은 숨죽였습니다. 그리고 월드컵 역사상 가장 논쟁적인 골이 터졌죠. 허스트의 슈팅으로 연결된 공은 골대 아래를 맞고 골라인에 떨어진 후 튕겨나왔습니다. 서독 수비진은 골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주심은 골을 인정했습니다. 허스트는 한 골을 더 추가하며 최초로 월드컵 결승 해트트릭 완성과 잉글랜드에겐 월드컵 우승 트로피를 남깁니다. 현대에 와서 영상 분석 결과 이 논란의 골은 노골이라는 판정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원조 파넨카. 1970년 이전까지 승부차기는 없었습니다. 그 첫 무대가 된 메이저 대회가 바로 유로 1976 대회. 체코슬로바키아가 서독과 결승에서 2대2로 비긴 뒤 승부차기에서 5대3으로 이겨 첫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당시 체코의 승부차기 마지막 키커로 나선 안토닌 파넨카가 그 유명한 파넨카 킥으로 긴 승부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한 골이 승패를 결정질 수 있는 승부차기에서 골키퍼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성공시키기 어려운 슈팅이기 때문에 TV를 보던 축구팬들은 이 강심장 같은 모습에 큰 충격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마라도나 6명 돌파. 1986년 6월 22일 멕시코 월드컵 아르헨티나 대 잉글랜드의 8강전에서 나온 마라도나의 드리블 득점은 20세기 최고의 골로 배제가 됩니다. 하프라인 뒤에서 볼을 잡은 뒤 잉글랜드의 6명을 눈 깜짝할 사이에 제친 후 3개의 골을 터뜨렸죠. 당시 그는 순전히 왼발로만 11번의 볼을 터치했습니다. 68m를 단독 질주하며 넣은 골은 앞서 4분 전 신의 손이라 불리는 핸드볼 골을 잊게 만들 정도로 충격적인 골이자 월드컵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골 장면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리아소르의 기적. 2010년대 챔피언스 리그에서 기적의 역전 드라마들이 리버풀이나 바르셀로나가 썼던 적은 있었지만 챔스 기적의 그 시초는 2003-2004 시즌 데포르티보가 쓴 리아소르의 기적입니다. 8강에서 당시 유럽 최강인 AC 밀란을 만나서 1차전 1대4로 완패합니다. 탈락이 유력했던 데포르티보는 2차전 최소 3골이 필요했습니다. 밀란엔 네스타, 말디니, 카카, 카푸, 세브첸코, 피를로 등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즐비했습니다. 하지만 2차전 데포르티보는 무려 4골을 쏟아 넣으면서 드라마와 같은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여섯 번째는 아프리카 돌풍. 카메룬 축구 대표팀이 전 세계에 알려진 것은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이었습니다. 당시 카메룬의 38살 로저 밀러가 콜롬비아와의 16강 연장전에서 골을 성공시킨 뒤 코너킥 기대 앞까지 와서 춤을 추는 장면이 축구팬들의 기억에 오랜 기간 남았습니다. 이 골의 의미는 컸습니다. 밀러의 결승골로 승리를 거두고 카메룬이 아프리카 역사상 최초로 월드컵 8강 진출에 대업을 이룬 것이었습니다. 일곱 번째는 쿠만의 골. 네덜란드 출신의 로널드 쿠만은 대포라는 별명답게 강력한 슈팅이 장점인 선수였습니다. 포지션은 중앙 수비수였지만 공격수와 견줄 만큼 많은 득점을 터뜨리면서 골 넣는 수비수로 이름을 따셨죠. 특히 쿠만은 1992년 삼프도리아와의 챔스 결승전에서 바르셀로나의 참금 같은 프리킥 득점을 선사했고 이 연장전 골은 결승골이 되어서 바르셀로나가 1대0으로 챔스 우승을 하는데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여덟 번째는 유로 96 결승골. 독일은 골든골 제도가 처음 시행된 유로 96 결승전에서 장신의 스트라이커 올리버 비오호프의 대회 첫 골든골로 사상 최다인 세 번째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체코와의 결승전에서 독일은 교체로 비오호프를 투입했는데 비오호프가 헤딩 동점골을 뽑아내 승부를 연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비오호프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연장 전반 5분 왼발 터닝슛으로 역전골까지 터뜨리며 팀을 우승으로 이끌었습니다. 결승전 이전까지는 28살에 첫 국대에 뽑힌 장신의 후보 공격수라는 평가에 그쳤던 비오호프는 이 대회에서 단 2골을 기록하고도 대회 최고의 스타로 거듭났습니다.
9번째는 튀랑의 골. 프랑스 대표팀에서 무려 142경기를 뛴 전설 수비수 튀랑은 국가대표 경기 중 단 2골만을 기록했는데 이 2골이 한 경기에서 나왔습니다. 1998 월드컵 준결승 크로아티아전에서 프랑스는 상대 공격수 수케르에게 선제골을 허용한 뒤 끌려가는가 싶었지만 1분 뒤 공격에 가담한 오른쪽 풀백 릴리앙 튀랑이 동점골을 터뜨리면서 승부의 균형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후반 21분 튀랑이 다시 한번 날아올랐습니다. 왼발 가마차기로 역전골까지 성공을 했죠. 튀랑의 멀티골에 힘입어 프랑스는 크로아티아를 2대1로 꺾고 사상 첫 결승 무대에 오르게 됩니다. 10번째는 1999 솔샤르의 골. 1990년대 맨유는 EPL을 평정했지만 유독 챔피언스리그에선 위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1998-99 시즌 맨유는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 올랐지만 주장 로이킨과 폴 스콜스가 경고 누적으로 출전을 할 수가 없던 상태였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 1분 전까지 미넨에 0대1로 뒤졌던 맨유는 후반 추가 시간에 터진 쉐링엄과 소샤리의 골에 힘입어 미넨을 2대1로 물리치고 극적으로 우승했습니다. 이 우승으로 맨유는 잉글랜드 클럽 역사상 처음으로 트래블을 달성했고 31년 만에 유럽 정상에 섰습니다. 11번째는 트레제게의 유로골. 2000년 7월 3일 네덜란드 로테르담. 유럽 축구의 패자를 가리기 위한 유로 2000 최종전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대결은 혈전이었습니다. 수비 축구로 자랑하는 이탈리아가 선취골을 넣자 승부의 추는 급격히 이탈리아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이 당시 꽁꽁 잠그는 것으로 이탈리아를 따라갈 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경기 종료 직전 그러나 프랑스의 특급 조커 윌토르는 이탈리아의 기대를 꺾어버렸습니다. 후반 48분 심판이 휘스를 물려는 순간 그는 극적인 동점골을 폭발시켰습니다. 그 뒤 연장 전반 막판에 터진 트레제게의 역전 골든골은 이탈리아 반도를 울음바다로 만들었습니다. 12번째는 2002 챔스 지단골. 챔스에서 아름다운 골들이 많지만 그중 하나가 2002년에 터졌습니다. 2001-2002 시즌 레버쿠젠과의 챔스 결승에서 카를로스의 크로스를 문전에서 왼발 발리 슛으로 연결해 골망은 흔들었죠. 지단다운 우아한 동작과 곁들여져 우승골로 연결되었습니다. 레알은 통산 9번째 챔피언스리그 우승이라는 성적을 낸 반면 레버쿠젠은 세계대회 모두 준우승으로 고개를 떨궜습니다. 훗날 인터뷰에서 호날두의 오버헤드골과 비교해 무엇이 더 나은가라는 물음에 지단 감독은 내가 터뜨린 골과 비교할 수 있겠지만 내 골이 더 대단했다라고 농담을 건넸습니다. 13번째는 이스탄불의 기적입니다. 이스탄불의 기적은 챔피언스리그 역사상 가장 위대한 경기로 평가받습니다. 결승까지 올라가는 과정 자체도 드라마틱했지만 결승도 영화였습니다. 결승 상대 AC밀란은 화려한 스쿼드를 앞세워 초반부터 리버풀을 몰아쳤습니다. 3대0으로 리드한 채 전반을 마쳤기 때문에 누가 봐도 AC밀란의 승리가 유력한 상황이었죠. 리버풀의 감독 베니테즈는 라커룸에서 리버풀의 선수들을 독려했고 리버풀은 후반 들어 반격에 나섭니다. 제라드, 스미체르, 알론소로 이어지는 미친듯한 골폭풍에 3대3 동점까지 만들었습니다. 동점까지 3골을 넣는데 걸린 시간은 단 6분. 경기는 승부차기로 이어졌고 두 대 골키퍼가 세브첸코의 슈팅을 막아내며 드라마틱한 승부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14번째는 2006 월드컵의 그로소. 2006 이탈리아와 개최국 독일의 월드컵 4강전은 전 후반과 연장을 합친 120분의 혈투 끝에 마지막 기적의 1분에 승부가 갈렸습니다. 주인공은 이탈리아 수비수 그로소. 연장 후반 14분 그로소의 왼발 터닝슛은 키 높이로 날아들어 굳게 잠겨있던 전차군단 골문 왼쪽 구석을 정확히 꿰뚫었습니다. 무명에 가까웠던 그로소는 단숨에 이 골로 엄청난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었고 프랑스와 결승전에서 승부차기 마지막 키커로 성공까지 시키며 조국의 4번째 우승에 가장 결정적인 선수가 되었습니다. 15번째는 남아공의 이니에스타. 이니에스타는 2010 남아공 월드컵 결승전 네덜란드와의 경기에서 연장 후반 11분 결승골을 터뜨리며 스페인의 사상 첫 월드컵 우승을 선사했습니다. 당시 결승골을 넣은 이니에스타는 상의 탈의 세레머니를 펼치며 환호했습니다. 당시 네이에는 1년 전 유명을 달리한 옛 동료 다니 하르케를 추모하는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2009년 8월 하르케는 팀의 전지훈련 중에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르케와 이니에스타는 청소년 대표팀 시절부터 친구였기에 가장 중요했던 큰 무대에서 친구를 향한 세레머니는 전 세계 축구 팬들을 울렸습니다. 16번째는 2012 아게로의 골. 아게로의 QPR전 결승골은 맨시티의 모든 것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맨시티는 2012년 5월
QPR과의 리그 38라운드 표정전에서 반드시 이겨야만 라이벌 맨유를 제치고 사상 처음으로 정규리그 우승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맨시티는 후반 43분까지 1대1로 뒤져 우승이 무산되는 듯 했지만 동점골에 이어서 후반 추가 시간 때 아게로의 역전골이 터져 리그 첫 우승을 거머쥘 수 있었죠. 추가 시간 5분 동안 기적적인 두 골이 터져나왔습니다. 수많은 돈을 투자하며 새로운 명문으로 거듭나고자 했던 맨시티가 마침내 44년 만에 다시 리그 왕좌에 오른 순간이었습니다. 17번째는 2014 월드컵 괴체의 골. 2002 한일 월드컵 이후 3회 연속 4강에 올랐던 독일은 우승을 못하고 2014 월드컵까지 오게 됩니다. 독일의 우승에 한을 풀어준 선수는 후반 43분 그라운드를 밟은 독일의 메시 괴체였습니다. 그는 연장 후반 8분 역사적인 결승골을 넣었습니다. 상대팀의 메시가 이룬 업적과 가진 명성에 대적하기에는 괴체가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지만 가장 중요한 무대인 월드컵 결승에서만큼은 메시 부럽지 않았죠. 마지막 18번째는 2018 파바르의 골. 파바르가 프랑스 대표팀에 발탁이 된 건 월드컵이 열리기 전 불과 8개월 전이었습니다. 원래는 시디베가 주전이었지만 발가락 부상을 당한 사이 파바르가 주전 자리에 꿰찬 것입니다. 그리고 2018 월드컵 16강 아르헨티나전에서 그의 이름을 날린 골을 터뜨립니다. 오른발 아웃프런트 킥으로 골문 왼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환상적인 역회전 골을 터뜨렸습니다. 이 골로 프랑스는 아르헨티나를 4대3으로 꺾을 수가 있었죠. 2018 월드컵 64경기에서 터진 골은 총 169골, 그중 최고의 골로 선정된 파바르의 골이었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남미의 제라드라 불리면서 2024년 전세계 가장 대체하기 어려운 언성 히어로이자 미드필더 한 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